네, 금강산으로 출발한 2차 이산가족 상봉단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상봉 행사 향후 일정과 남북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또 심구섭 이산가족협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2차 상봉단이 잠시 뒤면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통일 전망대에서 보이는 모습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차 이산가족 상봉단 지금은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경 절차를 마치고 나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이곳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북한으로 넘어가서 금강선 면회소로 갑니다. 오후 3시부터 단체 상봉을 통해서 가족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통일 전망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곳을 2차 상봉단이 지나는 모습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현 교수님, 오후가 되면 이제 2차 상봉단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단체 상봉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역시 이산가족 상봉의 1차 상봉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는 한 3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로, 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최초로 뭔가 성과를 거두는 그런 것이 출발점이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이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네. 결국 남북 당국 사이에서 충분한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 위기론까지 치달았던 게 작년 2, 3월 상황이었습니다. 네. 딱 요때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때와는 정반대에 물론 키리졸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남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나타나면서 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키리졸브 훈련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한반도의 그 평화 이쪽으로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그 핵 문제랄지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남북 관계를 좀 더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보여졌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대표님은 이산가족들을 대표해서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했다는 북한 당국자에 대해서 우선 저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그러나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번에 가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나이 많은 분들은 5명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섬 단계에 들어갈 때 9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얼마냐 하면 7,000명입니다. 네. 이분들 대해서 가중치를 더 둬서 90세 이상 된 분들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이번에 국군포로 가족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이산가족 협의회 말고 납북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국군포로 가족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또 물망초라고 해서 국군포로 관계에 다루는 곳이 있는데 네. 이런 단체를 모아서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 비공식적인 루트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저는 1994년도 만났습니다. 네. 한 20년 됐죠. 북한에 있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좀 만났어요. 근데 네. 지금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금강선에서 만나는 거 말고 비공식으로 중국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단체에서
이산 가족들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연락합니다. 연락하면은 북한에서 이 편지가 오고 그리고 만날 의사가 있다 하면은 중국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가족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통계를 본다면 현재까지 2013년 11월까지 생사 확인된 사람들이 3,858명입니다. 네. 정부에서 차원에서는 7,653명인데 약 50% 되고, 그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3,829명인데 저희 같이 민간 단체에서 한 사람들은 1,743명입니다. 네. 그리고 편지 왕래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679명인데 저희 같이 민간 단체에서 한 사람들이 통수로 편지 수로 하면 11,000명 넘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죠. 화상상봉은 저희가 못하는 거니까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높게 나오고 있는데 가족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같이 1년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래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세 이상 된 분들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례화 한다는 것이 저희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네.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부 당국에서 북한 측에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야 맞다나 그분들의 통 큰 양보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5번이면 6번 그리고 편지 왕래하는 거 이런 걸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화상상봉이나 서면상봉 같은 거는 정례화가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100명 중에서 처음에 100명 추진했다가 82명 갔지 네.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현장에 가지 못합니다. 또 그동안 거도이 불편해서 이번도 하루 만에 나온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상상봉, 배양 측하고 우리 서울의 대한적십사사의 테레비 모니터 놓고 상봉하는 기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까지 500명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큰 비용도 안 들어가고 네. 남북 간의 합의가 되면은 충분히 100명이고 200명이고 계속 연중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이 정부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통일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그 한 자리에서 되게 6개월, 1년 있으면 가거든요. 네. 옮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파악하고 뭐 하자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단체를 갖다가 종이산하의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여시켜가지고 화상상보라든가 또는 국군포로 문제라든가 이번도 국군포로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국군포로가 지금 말로는 500명이 있다 하는데 그건 5년 전의 통계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한 200명 생존하고 있고 또 얼마 전도 편지가 왔어요, 저에게. 네. 또 북한에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아무래도 네. 이 상봉 정례화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과 연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이제 앞으로 고위급 접촉이 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번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도 나와 있었고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랄지 네. 또는 뭐 지금 당장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과거부터 북한이 연계시켰던 식량 비료 지원 문제랄지 또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이런 네. 부분들과 관련돼서 북한의 추가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측면 그리고 북한이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면서 다음 수순으로는 이제 북한이 남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북한 측이 강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필두로 해서 문제를 네.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합의 과정에서 북한의 반응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네. 북한 노동신문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지난 19일에
불리한 조건에도 대범하게 이산 상봉에 합의했다라고 네네. 밝혔는데요. 또 통 큰 양보라는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번 상봉 행사 이후에 어떤 대가를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큰 양보라고 북한은 표현을 했고 네. 또 이번 이산가족 상봉 관련돼서 북한 측의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랄지 북측에 적극적 의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지금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통큰 양보란 표현을 썼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할 때 북측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강산 건강 재개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남측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그 북측에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봉 방식의 다양한 문제 화상 상봉이랄지 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서신 교환 왕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측 요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도 아마 북측에 대해서 부분적인 양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는 그런 것을 그 계기로 해서 남관계에 북측이 요구하는 것들 또 네. 금강산 관광은 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네. 한 6년 정도 중단이 됐거든요. 전향적으로 우리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북한이 바라는 대가라는 부분이 우리 정부도 애초에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난번 그 고위급 접촉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네. 이야기를 정부에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심전심이든지 아니면 내용상 앞으로 남관계를 이번에 이산가족 문제가 잘 풀리면 네. 키리졸 훈련과 연계시키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또 북측에 대해서 그 좀 더 유연하게 나갈 것이다.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그 북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네. 지금의 상황에서 키리졸 훈련만 이제 잘 마무리가 된다면 남관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지난번 아마 그 회담에서 접촉에서 아마 그런 쪽에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키리조브 훈련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도중에 이게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북측이 좀 문제 삼을 일은 없을까요? 역시 이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북측의 반발은 뭐 예상돼 왔었고 또 실제 네. 반발하고 있고 그 훈련 기간 동안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대로 가고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북한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2차 상봉단이 지금은 그 남북 출입사무소 출경 절차가 오늘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차 상봉단보다 상봉단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면 출경 절차를 마치고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통일 전망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며칠 전에 북한에 폭설이 왔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m 30cm 정도의 눈이 쌓였으니까요. 네. 뭐 엄청난 눈이 지금 쌓여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금 도로의 눈은 치워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대표님 이제 잠시 뒤면은 그 출경 절차를 마친 가족들이 이곳을 지나게 되는데 잠시 뒤면 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지날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희비 쌍곡선인데 네. 만나자마자 3일 만에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의 단면이 그냥 나오는데 네. 그러나 저희는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상봉이 첫 단추, 민족 화해의 첫 단추가 되고 또 남북 간의 어떤 화해의 그 무드가 지금 조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전망이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고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지금 해금강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교수님 여기서 네. 금강산까지는 그리 멀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뭐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고요. 네. 또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잘 닦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눈도 왔고 물론 도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네. 그 주변 상황이 그 자연환경이 아직까지는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뭐 다녀오신 분들은 뭐 경험들을 하셨겠습니다만 통일전망대에서 우리 그 북쪽에 이제 출경, 우리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갈 땐 출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우리 출경소에서 북쪽에 금강산 그 호텔이나 이쪽까지 가는데 네. 뭐 경치 구경하다 보면은 뭐 금방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금강산이 그야말로 그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특별한 지역이어서 네. 뭐 가다 보면 뭐 그 넋을 잃을 정도의 그런 풍광에 우리가 또 빠져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잠시 뒤면 이산가족 2차 상봉단이 이곳을 지나서 금강산으로 가 몇십 년 만에 이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 또 심구섭 이산가족협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